하는데 하지만 바로 그 실내 공기가 위협받고 있으니 그 실내는 그 외부하고 차단된 그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또 생활용품이나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공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내 공기가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공기의 양은 무려 10,000리터. 무게로 치면 12kg에 해당하는 양이며 하루 동안 사람의 코와 입을 통해 들어가는 물질의 83%가 바로 공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24시간 중 평균적으로 21.6시간, 즉 90%의 시간을 바로 실내에서 보낸다고 하는데 따라서 하루 동안 흡입하는 공기의 대부분은 바로 바깥의 공기가 아닌 실내 공기인가? 그렇겠죠. 하지만 미국 환경청 EPA에서는 집의 실내 공기는 바깥보다 100배나 더 오염될 수 있다고 했으며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서는 모든 질병의 50%가 나쁜 실내 공기 질에 의해 일어나고 또 심각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5년 새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30%나 증가한 것은 분명 실내 공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 화면에 등장한 정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복사기 토너나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가스 또 갇힌 사무실의 미세먼지로 인한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새 가구나 새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구토와 현기증, 정신착란 증세 각종 화합물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표적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정서 불안과 암 발병 등 실내 공기 속에 무수히 떠다니는 해로운 물질들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를 일.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주변의 실내 공간은 어떤 물질로 오염돼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실내 공간인 사무실. 이곳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1년 동안 비치되어 있었던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뜯어보니 새 필터와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새카매진 모습. 이 필터의 일부분을 샘플용으로 잘라내 고배율의 과학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미세먼지들이 엉키고 설켜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미세먼지 외에도 공기 속에는 실제로 어떤 물질이 떠다니고 있으며 또 사람은 하루 동안 이런 공기 중 오염물질들을 얼마나 들이마시는 걸까요? 어른보다 면역력은 약한 반면 체중 대비 공기 호흡량은 더 많아 오염된 실내 공기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 바로 어린이들이 머무는 공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의 실험에 협조해준 어린이는 올해 7살의 정희수양.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 같은 날 야외 공간의 공기를 채집 후 성분을 분석해보니 각각 21.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 420ppm의 이산화탄소, 11.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5.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희수양을 쫓아가 볼까요? 이른 아침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벌써부터 일어나 강아지와 놀고 있는 희수양. 강아지 참 예쁘네요. 잠시 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출 채비를 모두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자, 과연 희수양이 머물던 이 방 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희수양이 나간 후 방 안의 공기를 분석해보니 이산화탄소가 1820ppm, 미세먼지는 1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검출되었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75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포름알데히드가 48.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공기 중 떠다니는 부유세균이 276 CFU 퍼 세제곱미터만큼 검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인 미세먼지는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중
보육시설 유지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 피로감과 구토, 변기증,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역시 보육시설 권고 기준인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린이집으로 향할 시간. 차 안에서도 희수양은 여전히 밝은 모습인데, 그럼 차 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희수양을 포함한 아이들이 모두 차에서 내린 다음 차 안의 공기를 채집해 분석해보니 이산화탄소가 954 ppm, 미세먼지가 7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370.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포름알데히드가 8.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부유세균이 22 CFU 퍼 세제곱미터만큼 검출됐습니다. 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수양. 겨울철이라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막기 위해 현재 창문은 모두 닫혀있는 상태. 과연 지금 희수양이 마시고 있는 공기의 질은 어떨까요? 공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특히 부유세균이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는 희수양이 찜질방에서 할머니와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군요. 과연 찜질방의 공기는 희수양이 마시기에 적합할까요? 공기를 채집해 분석해보니 여러 항목 중에서도 미세먼지의 양이 다른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장이나 대규모 점포의 유지 기준인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는 넘지 않았지만 보육시설 유지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는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하루 동안 수많은 실내 공기 속 오염물질에 노출된 정희수양. 희수양이 머물렀던 공간들의 경우 공기 속 오염물질이 해당 장소별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주요 공기 속 오염물질이 바깥, 즉 실외보다는 실내에 월등히 많다는 사실. 희수양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이들을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실내 공기 속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염된 실내 공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하루 3번 30분씩의 환기. 실제로 희수양이 머물렀던 어린이집의 창문을 열어 30분 동안 환기한 후 다시 창문을 닫고 그 즉시 공기를 채집해 분석해보니 미세먼지는 27.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1.8로, 이산화탄소는 2365 ppm에서 1230으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27.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115.1로, 포름알데히드는 32.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2.5로, 부유세균은 712 CFU 퍼 세제곱미터에서 226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듯 환기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실내 공기 정화 방법. 하지만 황사철이나 또는 대기 중 오염물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새벽 시간 등 환기를 할 수 없는 시간대, 혹은 지하에서 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기만큼은 아니지만 공기 정화 식물이나 숯 역시 어느 정도 공기 속 오염물질을 줄여줍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실내 공기의 중요성, 그리고 오염된 실내 공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